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저희 집 신랑이랑은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어요. 피부는 약간 까무잡잡한데 눈이 부리부리했고 눈썹이 짙어서 조금은 무서운 인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자상하게 대해줬어요. 저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연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힘들게 대학교 들어가서 친한 친구에게 이 사람 진국이라며 꼭 만나보라고 한 소개팅에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이성에게 설레는 마음이 들게 해준 사람이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우여곡절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 제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신랑이 늦둥이라 저와 시어머니 나이 차이가 50살이나 나는 걸 인사드리러 집에 찾아갔을 때 알았어요. 아이고, 네가 우리 아들이 말하던 애구나. 어서 와라. 라며 맞이해 주시던 그런 시어머니는 저 시집 오고 5년 만에 치매가 걸리셨어요. 저 혼자 4년간 똥오줌을 다 받아내고 혼자서는 잘 씻지도 못하실 정도였고 딸내미 얼굴도 못 알아볼 만큼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매일 병원에서 환자식을 드셔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간호를 해야만 했고 저는 매일 밤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이 들곤 했습니다. 4년간 남편 품에서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잘 못 드시니 아무래도 기력이 쇠약해져 힘이 없어서 변도 못 누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땐 제 손가락으로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주위 간병인들은 다들 저보고 어머, 딸도 아들도 아닌데 아니 왜 그리 고생을 사서 해요? 젊은 새댁 같은데 말인데 시어머니 맞죠? 아 자식들은 어디 갔어요? 라며 안쓰럽고 답답하다며 자식들도 많은데 왜 굳이 며느리를 고생시키냐고 무슨 죄냐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저는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말은 안 힘들다고 평생 이 짓 해도 좋으니 사람만 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어요. 남들이 그렇게 마다하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 병수발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이 멀쩡하셨던 그간 5년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시모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제 나이 38살 먹고 그렇게 서운하고 지혜로운 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평생 술에 찌들어 저녁 때만 되면 문을 쾅쾅 두드리며 들어오셨는데 문제는 술 먹으면 한 번씩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났어요. 만취하면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때리고 해서 혼자 방에서 문 다 잠그고 눈물 흘리면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 버티고 그랬어요. 사실 4년 전 어머니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적적하고 힘드신지 그때부터 술을 드셨어요. 어린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은 느낄 새도 없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빠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 무너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을 벼랑 끝에서 붙잡으며 버티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빠가 제 무릎에 누워 주무시길래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제 손을 막 잡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때리려고 한다고, 죽이려고 한다면서 혼자 망상증에 걸려서 경찰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불우한 가정 속에서 결국 오빠는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상습 절도까지 하게 되었고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 들락날락 하는데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히며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맞고 울면서 자라면서 생각했던 건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매일같이 이 가난이란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상황이 악화될수록 저는 더 이를 악물고 가난이란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굳은 의지 하나로 미친 듯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린 마음에 이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후원재단에서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어렵게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이런 저의 속 깊은 얘기를 조심스레 꺼내게 되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혹시라도 이 남자가 내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망갈까봐 몇 번이고 머뭇거리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더 이상 말 안 하면 제가 속이는 것 같아서 언젠간 제 어두웠던 과거에 대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울면서 자란 저를 무슨 공주님으로 착각을 하며 들어주는 신랑과 신랑에게 제 가족사에 대한 모든 얘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한시라도 빨리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시며 2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내어주시는 시어머니.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올 때는 소 팔고 집도 팔아서 지참금 주고 데려온다는데 부족하지만 받으라며 장롱에서 꼬깃꼬깃한 적금 통장을 내어주시는데 그 돈으로 하고 싶은 혼수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사서 시집 오라고 하셨던 어머니였어요. 힘든 가정 형편 속에 저를 버리고 아버지도 내도망갔는데 부모의 정은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훌쩍 커버린 저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국 신랑이 독립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서 셋이 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도 남편이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가부가 되어서 자식 5을 키우면서도 평생 자식들에게 언성 한번 높이신 적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50 넘은 아주버니께서는 평생 어머님이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그간 고생 많았다면서 제 어깨를 툭툭 토닥이며 말씀하셨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바쁜 명절날이었어요. 바쁘게 명절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
설탕병을 받다가 그만 제가 놓쳐서 병이 깨지고 말았어요. 튀김도 다 망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던 저에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세아가 아무 소리 말고 거기 서 있거라 하시고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네가 주는 걸 못 받았구나. 다친 데는 없지 라며 오히려 저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손님 맞을 때 상 차린 거 치우려고 하면 아직 다 안 먹었으니 방에 가 있거라 하시곤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나와서 치우고 설거지 하시려다 저에게 들켜 서로 네가 왜 하냐며 어머님이 왜 하시냐며 하면서 실랑이를 한 적도 있어요. 제 몸뚱아리가 무슨 그리 귀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저에게 그렇게 살갑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항상 제가 먼저 하려고 하면 너는 나오라면서 일 시키기가 아까우셔서 벌벌 떠시던 어머님. 또 하루는 초콜릿을 맛있게 짭짭거리며 먹고 있었는데 제 등짝을 때리면서 아이고 단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당뇨병도 생각해서 적당히 먹어야지 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는 항상 나갔다 들어오실 때 군것질거리를 사들고선 아가, 공주야, 엄마 왔다 라고 하셨어요. 하루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고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부장님한테 욕을 실컷 먹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엄청 억울하고 화가 잔뜩 나서 그날은 어머님과 저 신랑 이렇게 셋이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기분도 꿀꿀하고 되게 억울했어서 그런지 얘기를 하다 보니 셋 다 술이 과했는지 저도 모르게 옛날 일까지 얘기하면서 속마음을 터놓게 되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힘들게 자라왔던 일들까지 한꺼번에 복받치듯 서러움이 몰려왔고 그만 시어머니 앞에서 정신을 놓고 꺼이꺼이 목 놓아 울게 되었어요. 저도 정신이 나갔는지 그 어렵다는 시어머니 앞에서 술에 취해서 그런 실수를 하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친 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혼내기는커녕 제 손을 잡으시며 저보다 더 서럽게 같이 울어주셨어요. 아이고 공주야, 네가 얼마나 그동안 서럽고 힘들었겠노.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아이고 그동안 무서웠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음 오죽 좋았겠냐.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더 잘해줄 테니 이제는 그만 잊어라. 잊어. 그러다 네 마음만 더 골병난다. 라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등을 그렇게 토닥여 주셨어요. 그러다 어머님은 치매에 걸리셨고 치매에 걸려도 본인 나이도 이름도 모르시면서 그저 곱고 소녀같이 어린아이가 되신 어머님은 그저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아이고 처자 참 이쁘네. 네 집 딸이고 아유 곱네 고와 라고 하시길래 저요? 저는 순심 여산의 딸이지요 하면서 할머니는 딸이 있어요? 라니 그럼 있지. 정옥자. 우리 막내딸. 위로 아들 둘이랑 딸 서희도 있지. 내가 부자야 부자. 자식 부자. 라고 하시는데 그때 시어머니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옥자는 제 이름이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에게 해주셨던 말과 행동들이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 신우 다음으로 또 하나 낳은 딸이었다는 걸요. 평소 정신이 멀쩡하셨을 땐 저에게 나는 말이다. 네가 내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딸처럼 잘해줄 테니 아무 걱정 말어 하시던 그 말씀이 진짜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후회스러운 건 어머님께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내가 정말 이분을 진짜 엄마로 여기고 대했을까? 라는 생각에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사랑하고 고맙단 말이 시어머니라 그렇게 입에서 안 나와서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어요. 처음 시어머니가 치매에 입원하셨을 때 형님은 형편이 어렵고 애가 셋이라 병원에 얼굴도 안 비추길래 사실 저는 많이 미워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형님이 돌보신다고 해도 제가 했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왜 형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마음에 못이 박히는 말만 해댔는지. 제가 막내딸이었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동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무치고 후회되어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평소 하던 것처럼 밤 늦게 소변을 보셨는지 이불 속에 손을 쑥 넣었는데 갑자기 제 손에 꼬깃꼬깃한 종이를 쥐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 귓속말로 아침에 옆에 할매 나가고 나선 이게 떨어져 있더라. 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셨어요. 생각해보니 점심때 큰 아주버님과 둘째, 셋째도 왔다 갔었는데 아침 9시에 태어난 옆 침대 할머니가 떨어뜨린 돈을 주우시군. 당신 자식들에겐 안 주시고 계속 갖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 돈으로 다음날 어머님 좋아하시는 소보로빵 사드려야겠다 싶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새벽 6시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어머님 코에 손을 대보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해드린 것도 없는 당신은 떠나실 때까지 이렇게 베풀기만 하다가 가시다니. 장례 치르는 동안 울다 졸도를 2번이나 하고 누워있느라 어머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게으름을 피웠어요. 그렇게 산소 앞에서 어머님을 닮아 시집살이가 뭔지 구경도 안 시킨 시아주버님과 신우의 셋과 남편 그리고 저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며 어머님 안 슬퍼하시게 우애 좋게 살자 하며 어머님의 앞에서 다짐하면서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렸어요. 오늘이 어머님 가신 지 120일째입니다. 어디 나갔다 오시면 항상 까만 비닐봉지에 제가 좋아하는 쌀과자랑 초콜릿이랑 사탕을 사오시곤 했는데 주변에 널리고 흔한 까만 비닐봉지만 보면 왜 그리 눈물이 앞서는지 어머님이 주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는 베개 밑에 두고 혹시라도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시면 가시는 길 힘들지 않게 가시라고 드리려고 꼭 갖고 있다가 잠이 들곤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머님 딸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꼭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큰 제 욕심일까요?
부디 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시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저는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 다음 생에는 어머님도 고생 안 하시고 남편 사랑 듬뿍 받으시면서 편안한 삶 살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 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